소장이 되고 싶은 임소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뱃속이 어때요? 물속입니다. 양수죠? 양수교에 물에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 밖에 물이 없는 데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 제왕절개, 지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빡 퍼지더니 세상에 문이 확 열려서 나타나요. 그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마들이 조금만 아이를 생각한다면 무통금만 주사 안 맞아야죠. 뱃속의 아이는요 30초 만에 엄마의 감정을 함께 느껴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순간 30초 안에 그 아이는 모든 감정을 같이 느껴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 감정을 빨리 조절합니다. 왜? 어른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 심장이 뛰긴 하지만 감정 조절이 되려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엄마가 남편하고 싸운다.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늦게 왔잖아! 이러면서 30초 만에 아이도 같이 심장이 뛰죠? 근데 신랑이 꽃을 촥 꺼내요. 엄마는 입이 씩 들어서 언제 그랬냐는데 지금 뭐 이런 걸 사왔어. 막 이래. 근데 나는 이미 감정이 풀렸지만 뱃속의 아이는 어때요?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 3시간이 걸린다. 자, 우리가 오감을 자극하는 태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눈, 코, 입, 귀, 손발 중에서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태교가 뭐예요, 언니? 네, 듣기요. 음악 태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모차르트를 듣고요. 집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대로는 너무 미안해서 책을 한 권 듭니다. 뭔가를 읽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소파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태교를 하면서 그 음악을 자장가로 듣고 있어요. 그거는 태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알고 있는 노래, 엄마가 노래 부르는 게 진정한 태교, 음악 태교의 기본이에요. 가사가 있는 걸 부르세요. 그리고 그 기계음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그대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죠. 엄마의 목소리가 아이한테 제일 빨리 전달이 됩니다. 실제로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흑백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빌 갈 때 흰색, 검정색 모빌을 갑니다. 3개월이 되면 빨간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모빌을 달아주고요. 6개월이 되면 빨로파, 삼원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엄마들이 많이 사셨는 파스텔 톤의 나비 둥둥 떠다니는 거는 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애기들 집에 가면 다 파스텔 톤의 나비들이 둥둥둥둥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바닷가에 갔어, 그 문대까지. 근데 우리 새끼한테 바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줬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눈을 감고요.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눈 감고 신랑 얼굴을 이마에 떠올리십니다. 신랑이 너무 못생겼다. 빨리 뜨세요, 눈을. 예, 우리 신랑이 못생겼다. 장동건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이가 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 뜨세요. 우리가 왜 임신했을 때 동화책을 많이 들으라고 하겠어요? 뱃속에 있는 애가 귀 이제 만들어진 애가 동화책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다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걔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해요? 뱃속에서는 느낌으로 이해합니다. 아, 엄마가 뭔가를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근데 엄마가 50분간 말해보려고 해보세요. 머리도 나쁜데 이게 되겠어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서 뽀글뽀글 아무 냄새가 너무 좋아. 아빠 오면 맛있게 냠냠냠 먹겠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유아교육 전공해서 이것만 했는 사람이라 이러는 거지. 엄마들은 해보라고 그랬어요. 다짜로 계속 끝나요. 아유, 날씨 좋다. 끝나요. 아유, 꽃 이쁘다. 끝나요. 들은 게 있어요. 아이도 글짓기를 잘하거든요. 제가 유치원에서 엄마들한테 늘 그래요. 엄마의 어휘가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어휘도 달라져요. 엄마가 늘 창문 열고 날씨 좋다 이랬는데 걔가 그림 일기 쓸 때 뭐라고 쓰겠어요? 날씨 좋다. 근데 선생님이 5줄 이상 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조자를 하고 나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결문이 있잖아. 이거를 길게 해서 다자를 끝내요.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있네. 이런 표현을 해줘야 아이도 그림 일기 쓸 때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있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코스모스가 하늘하늘거린다 라는 표현을 들었어야
자기가 코스모스가 하늘하늘거린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게 들은 적이 없어. 걔가 무슨 창의력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걸 표현하겠어요. 미래의 사회는요, 이렇게 취직이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취업률이 난리고요, 미국도 난리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지금 현재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급변하고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고 핸드폰, 정말 스마트폰 가감하게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이런 정보화 시대에 왜 이렇게 직업은 많이 없어졌을까? 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누가 대신했어요? 기계가 대신했어요. 기계, 컴퓨터, 로봇가 대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성공하는 자는요, 기계가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가 성공을 해요. 기계가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가 뭔데? 네, 기계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미래의 사회는 창의력을 키웁니다. 아이들의 뇌는요, 3세 전에는 80%가 우측뇌를 써요. 우측뇌는 뭐냐면 감성지수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잘 울고 잘 웃고 감각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좌측뇌는요,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의상을 입고 왔어요. 여기 있는 엄마가요, 어머 저런 옷을 어디서 샀을까? 내가 입으면 너무 예쁠 텐데, 어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 저 여자는 왜 저러고 나타났더니 신랑은 있나? 시어머니가 알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좌뇌가 발달한 사람. 이해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살짜리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하늘에서 선녀가 울고 있나 봐요. 그래요. 선생님이 선녀가 엄마한테 혼났나? 왜 울고 있지? 이렇게 같이 맞춰줍니다. 제가 이러고 어린이집 가잖아요. 애들이요, 어디서 왔어요? 왜 왔는데요? 우리한테 뭐 주려고요? 키트 하나 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살고 키트를 떨로 나타나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러고 나서 초등학교에 갑니다.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어린이집 아이들은요, 살금 와요. 근데 초등학생은 멀어집니다. 걔들은 이미 좌뇌가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측뇌가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은 감성지수가 발달돼요. 그래서 3세까지는요 80%를 우측뇌를 써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엄마가 감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감각을 느껴요. 6살이 되면요 60% 정도가 우측뇌를 쓰고 40% 정도가 좌측뇌를 써요. 그래서 6살이 되면 엄마 말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 된다 안 된다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엄마가 학습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뇌 상태를 알고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3살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라. 일부러 울어요, 아이가. 넘어지고 나면 엄마 눈치 보면서 엥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 봐, 다 누우면서 하나도 안 아프면서 나 부르려고 저런다? 안 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 엄마가 나를 싫어하네? 내가 원했는데 오지 않네? 세상이 나를 버려서. 이렇게 아이는 자기 스스로 좌절감을 맛봐요. 3살 전까지는 우리가 말합니다.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흡수한다는.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환경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아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행한 걸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중에 어른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좌절을 맛봤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3세까지는 그 아이한테 훈육한다는 것보다 사랑한다, 반응을 보인다,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3살 이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가지마, 가, 이건 해도 돼, 안 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때는 이제 사회성이 처음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걸 구분을 지어서 자기가 머릿속에 계속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과 규칙을 엄마가 많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식당에서 마구 뛰는 아이들, 약속과 규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엄마들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엄마가 잘못 교육하는 거죠. 그러면 안동 화해마을에 가서 훈장 선생님한테 그 아빠 어디가 보셨어요? 포 밥그릇 싹싹 긁어서 먹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걔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마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야죠.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남편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 헤어져요? 아니잖아요.
3살 이후는 참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안 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 규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살이 되면 10살까지는 엄마의 뇌를, 엄마의 생각을 줍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학교는 가는 거야, 오는 거야. 10살이 되면 이제 반항을 합니다. 왜? 자기의 자아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엄마의 자아로 생활을 합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10살이 되면 싫어, 안 할래,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하는 나이 아주 정상적. 근데 반항을 하지 않고 TV에 요즘 드라마 나오죠. 대기업에 후계자 실장님이 나타나서 어떤 신데렐라 같은 여자아이 한 명 데리고 나옵니다. 어머니, 제가 여태 어머니 말씀 어긴 적 있나요?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걔들은 청소년 시기에 반항을 안 했기 때문에 늦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때 반항기가 오는 거 어떻게 해요? 아주 정상적이고 잘 받아주셔야 돼요. 이제 너 혼자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구나. 이제 나는 너를 존중해.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은 친구야. 너의 생각도 말하고 나의 생각도 말하는 거야. 그거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마들은요, 꼭 지금 임신했다고 해서 뱃속에 있는 이 10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태어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남편하고 의논하고, 나는 이런 아이거든요.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한 거 사랑으로 키우고, 이런 거는 허황된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살 정도가 되면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말했으면 좋겠고, 돌이 되면 3단어 정도는 말했으면 좋겠고, 걷는 건 어떨까? 좀 걸었으면 좋겠고, 그죠?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시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